그들에게는 계급이 없었습니다. 군번도 없었습니다. 전사에도 공식 기록에 이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살아 돌아와도 참전 용사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웠습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혼자서 비밀리에. 오늘 스톨스픽이 들려드릴 이야기는 6.25 전쟁의 유령 부대 켈러 부대입니다. 이름도 기록도 없이 싸우다 사라진 이름 없는 영웅들의 잔혹하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38선을 넘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국군은 빠르게 남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기울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미군 극동사령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규군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줄 비밀 부대를 만들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KLO, 코리아 라이에이전 오피스, 한국 연락사무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으로는 켈로 부대입니다. 켈로 부대는 미군이 운용했지만 대원은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주로 북한 출신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한 지역의 지리를 알고 북한 사투리를 쓸 수 있고 북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정보를 캐내고 후방을 교란하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 단순하게 들리지만 사실상 생사를 건 임무였습니다. 그들은 피란민으로 위장했습니다. 보따리를 등에 지고 맑은 옷을 입고 북한 주민인 척 적진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처형이었습니다. 지도를 통째로 외워서 들어갔기 때문에 손에 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형을 파악하고 적의 경력 규모를 세고 화기 배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 정보를 머릿속에 담고 다시 살아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며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대원들은 보름씩 적진 한가운데 머물렀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걸었습니다. 인적이 없는 캄캄한 산속에서 무덤에 기대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대에 여성 대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15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심용해 1935년생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그녀의 나이는 고작 15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켈로 부대에 들어가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침투했습니다. 북한군 진영의 경력 규모, 화기 배치, 지형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여성 대원들이 선택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설마 첩보원이겠어. 그 편견이 오히려 무기가 됐습니다. 의심을 덜 받았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임무를 마치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살아 돌아온 뒤에도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켈로 부대에서 받은 교육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비밀을 지켜라. 그 말을 평생 지켰습니다. 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 김은희 씨가 어머니가 켈로 부대원이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어머니가 환갑이 넘은 뒤였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어머니의 전우를 만나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여군으로 잠깐 일했다고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켈로 부대원들의 삶이었습니다. 비밀을 지키다. 비밀 속에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켈로 부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전날 밤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대담한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에 상륙해서 전세를 단번에 뒤집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 앞바다는 까다로웠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클 만큼 심했고 항로가 복잡했습니다. 한 대가 길을 잘못 들면 전체 작전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팔미도 등대였습니다. 인천에서 9km 떨어진 작은 섬 팔미도에 있는 등대를 점등하면 함대가 항로를 따라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섬은 북한군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켈로 부대의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상륙작전 전날 밤 등대를 탈환하고 불을 켜라. 미 해군 클라크 대위가 지휘하고 한국인 켈로 부대원들로 구성된 특공대가 팔미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야밤에 팔미도에 상륙했습니다. 북한군 경비대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등대에 불을 켰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자정, 팔미도 등대의 불빛이 어두운 인천 앞바다를 가로질렀습니다. 그 불빛을 따라 261척의 연합군 함대가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 불빛 하나가 전쟁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서울을 다시 찾았습니다. 38선을 회복했습니다. 그 불빛 뒤에 켈로 부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책에는 그들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켈로 부대는 전쟁 내내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북한군과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적지역만을 봉쇄했습니다. 격추된 미군 조종사를 구출하는 블루드래곤 작전에도 참여했습니다. 화천발전소 탈환 작전에서도 활약했습니다. 동키 부대, 레오파드 부대, 백호 부대, 여러 이름으로 나뉘어 한반도 곳곳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북한 산속에서 몇 달씩 버티며 뱀과 쥐를 잡아먹으며 생존했습니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시신조차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전사자 통계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살아 돌아온 켈로 부대원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참전용사 대우가 없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 됐습니다. 보상도 연금도 의료 혜택도 없었습니다. 비정규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계급이 없었습니다. 군번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증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켈로 부대원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첩부 부대였기 때문에 신분증도 없었고 기록도 없었고 사진도 거의 없었습니다. 비밀을 지켜라는 교육이 이제 자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켈로 부대원들은 말없이 나이를 먹었습니다. 국회에서 보상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국방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원회 문턱에서 폐기됐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마침내 법이 공포됐습니다. 6.25 전쟁 전후 적지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모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켈로 부대원들에게 1인당 1,000만 원의 공모금이 지급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부대원들은 이미 90대 노인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살아계신 분들도 스스로 증빙해야 하는데 기록이 없으니 증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023년 6.25 전쟁 73주년 기념식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우린 켈로 부대다라는 이름을 단 노인들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그 이름을 내걸고 앉은 날이었습니다. 73년 만이었습니다. 켈로 부대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나라가 잊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계급도 군번도 없이 가장 위험한 곳에서 싸웠던 사람들, 살아 돌아와서도 수십 년 동안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 비밀을 지키다 비밀 속에 늙어간 사람들, 15살 소녀가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 90대 노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스톨스픽이 앞으로도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